미국으로의 한인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신이민법 시대의 미국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에 신이민법이 만들어지면서 개정이 됩니다. 그 결과 그 전에 미국으로 가서 있었던 유학생이라든지 간호사, 의사 등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 국제결혼 여성 같은 경우에 1964년까지 한국전쟁 이후에 증가해서 6천여 명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미국에 있던 한인들을 보게 되면은 36%가 국제결혼 여성이었습니다. 60년대에 들어서면 42%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던 한인들, 그리고 일부 유학생, 간호사, 의사,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큰 그룹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965년 미국의 이민법이 가족 초청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연쇄 이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이건 간호사건, 의사건, 혹은 국제결혼한 여성이건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이 있는 분들이 가족 초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인들의 미국 이민은 증가하게 됩니다. 매년 3만 명 정도가 이민을 갖고 이 숫자는 멕시코, 필리핀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미동포의 숫자는 급속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1950년 1만 명 정도였다고 한다면 1970년에는 7만 명, 1980년에는 3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990년에는 80만 명,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123만 명이 재미동포가 됐습니다. 2010년에는 173만 명, 2021년에는 263만 명으로 이 재외동포 중 가장 큰 그룹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민자가 어느 정도 줄었지만은 유학이라든지 상사주재원 등 다른 목적으로 간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그 숫자가 계속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그 특징은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시대와는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주를 목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이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직, 사무직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노동 이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삶의 질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도시에서 미국의 대중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 대중문화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는 이들의 노력은 미국에 이민 가서도 중산층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을 하게 되고요. 전문직에 진출하는 등의 좋은 그러한 성과를 내게 됩니다. 당시 이때는 한국 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미국을 택한 것이죠. 가령 60년대, 70년대 미국에는 의사라든지 간호사 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65년도부터 73년까지 3,000명의 한국인 의사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2,500명의 간호사가 갔습니다. 800명의 약사가 갔습니다. 1,000여 명의 치과 의사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인력으로만 우리가 7,000명에 이른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직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브레인 드레인이겠죠. 인재가 유출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 사람들은 80%가 화이트 칼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에 한국 사람들의 미국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지역, 다른 시기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6년 다시 미국 이민법이 개정됩니다. 근데 이때의 특징은 앞서 있었던 전문직 비자를 오히려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척 초청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이민자의 초청이 있어야만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사람들, 그것이 의료진이건 혹은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건 이런 분들에 의해서 초청에 의한 이민이 늘게 됩니다. 그 결과 한인들이 많아지면서 한인타운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미국 속에 한국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점차 부유해져서 선진국화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올림픽을 개최했고 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다 보니까 중산층들 같은 경우에 이제는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중산층 이민이 많았던 미국으로의 이민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산층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행을 다녀보고 혹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의 생활을 보게 되니까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민을 안 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미국 이민사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한국에서 나은 생활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또 미국의 한인사회 역시 이민의 숙성에 의해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양한 계층과 직업 등으로 분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산층 위주의 이민과 함께 재미동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교회입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또는 다른 종교, 무교 이렇게 다양한 분포가 있습니다만은 미국 이민자들의 7, 80%는 기독교도입니다. 미국 자체가 기독교 국가이기도 합니다만은 절대 다수의 미국 이민자들이 기독교도인 것입니다. 특히 개신교가 중심이 됐습니다. 이들이 대학 교육을 받은 중산층으로 도시 출신이고 또 기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 생활의 중심지도 교회가 됐습니다. 특히 교회는 단순하게 이민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는 그러한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정보가 모였고 어떻게 보면 한인회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고 또
2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미나리에서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이민 지역에는 모두 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위상은 매우 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인 사회는 코리아타운을 만들게 되고 집거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민 역사의 성숙, 그리고 계층 이동 이런 것에 따라서 한인타운 형성이 변화를 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규모의 한인타운들도 만들어져서 상설화됐습니다. 가령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 퀸스 카운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에도 한인 타운이 있습니다. 이 한인 타운은 한인들이 집거하는 것 이외에도 여기에 가면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이 한인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타운이 현재 10개 집중 거주 지역 중 4개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있습니다. 그 말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이 한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한인들의 미국으로의 이민이 체계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연 3만 명 이상씩 계속 이어졌고 이민법이 개정되면서도 물론 그 수가 줄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형태로의 연쇄 이민이 일어나서 지금 가장 큰 재외동포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산층 위주의 이민부터 시작한 재미동포 이민은 한인타운을 만들고 2세, 3세로 가면서 새로운 재미동포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